부모의 삶의 방식은 아이에게 최고의 교재가 된다. 평소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지만 부모의 행동은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당신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줬나? 혹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았을까? 하고 가슴이 잠시 무거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육아는 초보니까요. 누구나 육아는 초보다. 육아 초보들의 살아있는 즐거운 토크 6초톡.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미진입니다. 오늘은 6초톡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작을 좋은 글귀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김남훈 씨, 윤성원 씨가 나와주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열혈 육아맘 구하정 씨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정 씨가 오늘 처음 왔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아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34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리고 프리랜서로 브랜드 플래너 일을 하고 있는 구아정이라고 합니다. 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오프닝을 보고 정말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왜냐하면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네. 막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경상도 말로 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아, 되게 저는 많이 듣긴 경상도 했어요. 출신이라서 압니다. 네, 자주 쓰죠. 표준어를 쓰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애가 밤에 막 뛰고 놀던데 제가 좀 이랬더니 와이프가 막 웃어요. 그리고 왜 웃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뭐 아이가 좀 친구들한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어제 들으니까 너무 이 마음에 좀 뭐 가책? 그런 게 있고,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 막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좀 약간 이런 좀 부담스럽긴 해요. 우리 아이한테 최고의 교재가 나라면 우리 아이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반면 교사가 될 수도 어, 있어요. 예.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엄마처럼 저러면 안 되겠다. 나 잘해야지 이런 거. 아무튼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내 인생에 충실하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애들이 좀 나를 따라한다든지 뭐 그런 행동보다 어떤 습관적인 면이 이거 유전자의 영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딸이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안 가르쳐줘도 사이클이 다 네, 비슷해져서. 그래서 아니 애한테 사실 선택지가 있잖아요. 아빠를 닮거나 엄마를 닮거나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어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지고 밤에 자면서 막 이불 걷어차고 막 굴러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르친 것 같진 않고 유전인가.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웃들을 만나고 마주치고 그럴 때 아이들한테 인사시키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뭐 아저씨한테 인사해 뭐. 근데 그렇게 아이한테 시키지 말고 그냥 맨날 내가 누군가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좀 뭐 부끄러워서 숨던 애들도 나이가 차고 때가 되면 그냥 저렇게 인사하는구나 하고 뭐 의사 선생님한테도 인사하고 아저씨한테도 인사하고 동네 마트 아주머니한테도 인사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주변에 이웃분들 뵈면은 인사를 되게 열심히 해요. 저도 그런데 애기가 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난도 섞여 있고 좀 낯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서우야 너도 인사를 해 그러면 계속 숨더라고요. 이게 모든 아이에게 다 통하는 건 아닌 것 아직 같아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네. 나이인 것 같고 네. 저희 아이 진짜 말 없던 아이였는데 한 5살에서 6살 넘어가면서 갑자기 한 거의 5배 수준으로 수다쟁이가 돼서 그렇구나. 요즘은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말려야 되는 조용히 좀 할래? 그만 좀 할래? 저는 좀 약간 진짜 남한테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저희 딸은 엘리베이터 타면은 엄마 저 할머니는 8층 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래요. 엄마 닮은 아나운서인가 보다. 맞아요. 소리 내서 말하죠. 막 머릿속에 있는 걸 다 그냥 말하잖아요. 이건 날 닮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안 좋은 거는 남편 닮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아니 근데 되게 저는 그게 되게 인사성 말고 되게 수더분해서 좋아 보이는데 저희 남편이 되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빠랑 별로 그렇게 돌아다닐 일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뭔가 교육의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유전자의 또 유전자의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의 힘. 뭐지 약간 저희 아이도
그렇게 여기저기 가서 인사를 하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형 누나들 만나면 꼭 가서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요즘 아주 상냥한 형 누나들 빼면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냥 그러면 꼭 저한테 와서 엄청 큰 소리로 엄마 근데 저 형은 말을 못하나 봐. 아니 진짜 애가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이거는 우리 애가 뭐 인사성이 밝아서는 아닌데 그 또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 분명히 굉장히 젊은 남자분인데 머리를 삭발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한테 되게 큰 소리로 엄마 저 아저씨 대머리야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런 상황 많이 일어나요. 와. 정말 돌발적으로. 아니, 애들은 모르고 한 얘기잖아요. 그냥. 네, 그냥 정말 순수하게 궁금한 그러니까. 호기심에 그래서- 내가 관찰한 그대로. 엄마 저 아저씨 대머리야 봤어? 그래서 봤어 그랬더니까 되게 큰 소리 엄마 저 아저씨 왜 대머리야? 옆에 되게 다행히도 기분 나빠져 옆에 여자친구분이랑 둘이 막 낄낄낄 막 웃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패션 때문에 그런 거야.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아니 뭐 진짜 이해는 많죠. 되는데 정말 이렇게 당황스럽겠어요. 정말 엄마 입장으로. 저 네. 그냥 한 가지만 비슷한 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아니 꼭 하세요. 내 머리가 네.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아니 차를 타고 이렇게 저희 아이가는 이제 카시트 타고 다니니까 좀 이렇게 높이 앉잖아요. 네. 뒷좌석에서.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옆 차 SUV 아저씨가 차 밖으로 담배를 딱 피시니까 갑자기 차창을 쫙 내리더니 아저씨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저 솔직히 진짜 약간 무서웠거든요. 창문 닫아라. 창문 닫아. 창문 닫아. 신호 빨리 바뀌라. 네네. 신호 빨리 바뀌라. 앞에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막 이제 이렇게 핸들 딱 잡고 막 창문 닫아. 창문 닫아. 아저씨 담배 피시면 안 돼요. 3-4번 하고 출발. 네, 그런 일 되게 많아요. 네, 재밌습니다. 이런 뭘까요? 이거는 우리의 뭘 닮은 걸까? 뭘 본 거지? 그냥 애기들이니까 네. 순수함 그 자체겠죠. 네, 네. 좋게 좋게 정리하는. 좋게 정리를 하며,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떤 수양이 필요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언어적인 습관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테마 토크 준비를 했습니다. 6초톡 테마 토크 육아 도서입니다. 제가 딱 생각하는 책 두 가지 딱 떠오른 거는 하나는 그 유명한 육아 쪽 박사님이시죠? 그 오은영 선생님의 아이의 스트레스라는 책인데요. 오은영 쌤이 책이 진짜 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종류 지금 너무 하나 갖고 많고 왔어요, 심지어. 너무 많고 되게 유명한 책도 많고 한데 이제 저는 그 중에 이 아이의 스트레스 이거를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약간은 제가 자라면서 받았던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들 그런 거를 좀 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실제 내 육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니까 조금 아이를 이해하는 것도 좀 쉬워지고 아이가 또 이런 상황에서 나랑 좀 다르게 반응을 하면 쟤는 정말 나랑 다른 존재구나 조금 이렇게 이해하거나 공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해를 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네. 이게 이 책이 약간 조금 아주 갓난 애기들만 다루는 게 아니고 좀 큰 애들 한 청소년기 네. 정도까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주고 있어서 좀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좀 많이 됐었던 책이에요. 사실 이 오은영 선생님 육아법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되게 막 호불호도 좀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오. 이제 뭐 되게 유명한 방식인데 지금 이제 맘카페나 이런 다른 데서는 그거 안 된다 뭐 안 좋다라는 얘기 다 나왔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들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요? 이제 그런 거 방송에서 하신 것들 그런 거보다 이 책에는 훨씬 좀 더 정제돼 있고 그리고 조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라 그런 부분들도 좀 많아서 저는 되게 네. 좋았어요. 매번 뭐 말씀을 드리지만 육아엔 정답이 없으니까요. 저 뭐 다른 애한테 맞아도 내한테는 맞아요. 나의 맞아요. 애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알아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육아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주변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엄마들 보면은 검색 그만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좀 정답이다. 맞는 그거 것 같아요. 정답이다. 검색을 그만두는 순간 당신의 육아는 더 행복해질 거라고. 맞아. 맞아요. 이거 근데 사실 임신 중에도 사실 약간 오, 해당되는 맞아요, 거예요. 임신 중에 막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이거 안 좋다, 뭐 미신까지 겹쳐져가지고 맞아. 진짜 근데 임신 중에는 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먹었던 게 애기한테 바로 가니까. 사실 더 스트레스를 그렇잖아요. 받을 것 연구가 같아요. 태아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되게 정확히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한 거니까 그런 가설과 정설과 뭐 민간 신앙과 뭐 이런 게 막 겹쳐져가지고 믿음이죠. 개인적인 믿음이 예, 이제 막 예. 다 쓰는 어, 거죠. 막 더 그래서- 불안하고 더 예. 불안하고 안 보이고 모르니까. 그래서 더 불안하고. 저는 임신 때는 그냥 그때도 검색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저 선생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정말 별거 다 물어봤었어요. 뭐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뭐 돼요? 근데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은 그 술과 담배 빼고 다 하세요. 다 먹어도 돼요. 근데 과일은 조심하라고. 너무 어. 먹으면 이제 당 예, 인당 때문에. 검사 때문에 네, 음. 과일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맞아요. 네. 뭐 그때만 뭐 붉은 팥 먹으면 안 안 되고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나- 먹으면 안 나 돼. 레드빈 라떼 율무인가? 겁나게 매일 먹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참는 그 그거보다 스트레스. 엄마의 스트레스가 맞아요, 훨씬 안 맞아요. 좋다. 네, 맞아, 그래서 맞아, 그냥 맛있게 조금 먹고 그리고 기분 좋고 행복하면 그게 이제 제일 좋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 공감하는 많이 것 같아요. 들었죠. 그게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야지. 자,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 책 얘기하다 지금 계속 삼천포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혹시 뭐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저 예.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사실 아이들 도서로 나온 책인데 글밥이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른들이 읽기에도 그리고 네. 어떤 우리의 감정을 음. 생각하고 다스리는 데도 되게 좋은 시리즈로 그 아동 도서 비룡소에서 나온 이 마음과 생각이 크는 책 시리즈 중에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책 화가 나는 건 당연해. 그래서 이제 아이의 화에 대한 감정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어른인 제가 읽으면서도 되게 이렇게 저희 아이 키우다 보면은 분노 폭발의 순간들이 정말 맞아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표현하고 또 화를 아주 안 내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감정을 잘 다루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 감정도 그리고 아이가 막 짜증나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이렇게 같이 아이랑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갖고 온 책, 저는 집 근처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되게 가까운데 어린이 도서관인데 거기 가면 애들용 동화책이랑 그런 육아책이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서 보고 괜찮은 거는 이제 사서 보기도 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들어서 샀던 게 이거 저도 오은영 선생님 책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인데 여기 보면 아이의 화 그걸 못 참는 부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있는데 사실 너무 미묘한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상황에서는 애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매사에 그렇게 판단력을 갖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되게 실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여기에서 평소에 제가 그렇게 해왔던 거 있잖아. 이런 부분 애를 그냥 놔뒀던 걸 나 잘하고 있네. 혼자 이건 잘했다. 근데 찔리는 건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엄마가 해줘야 합니다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는 그래 잘하고 있어. 막 약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저도 괜찮았어요. 이 책이.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제가 하는 못 참는 부분에서 좀 찔렸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되게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책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이제 다른 엄마에게 이제 보라고 줬는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아까도 검색 같은 거 그만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럼에도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도 없고 또 주변 중에서도 아이를 좀 일찍 낳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 하나를 정해서 그 책만 믿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딱 골랐던 게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라는 책이에요. 네. 그것도 물론 외국 분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딱 맞진 않아요. 그런데 그 책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제일 앞에 보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한 2돌 정도까지. 그래서 비가 오는 주기가 있고 뭐 먹구름이 낀 주기가 있고 또 햇살이 잠깐씩 비추는 주기가 있는데 이게 다 아이의 감정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이럴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라는 그 책 제목답게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성장 발달을 적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보고 주변에 물어볼 데도 없다 보니까는 뭔가 아기가 우는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내가 혹시 너무 우유를 많이 먹였나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하잖아요. 뭐 잘 때 내가 너무 옆에서 시끄럽게 했나 뭐 얘가 뭐 안 좋은 꿈을 꿨나 뭐 별별 생각을 다 드는데 그 책을 보면은 아 이때 아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당연히 감정이 나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조금 기분이 좋아질 때다. 그래서 그 햇살 주간을 보면서 이 주간을 버티기도 하고 이거 왠지 저 느꼈던 거 중에 친구들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몇 살 되면 나아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애 키우다 보니까 느낀 게 이게 주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좀 살만하네 했다가 갑자기 막 힘들었다가 또 갑자기 또 살만하네 했다가 막 미치겠다 했다가 약간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그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너무 우울감 비슷하게 좀 기분이 안 좋고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 때 그 책을 딱 읽으면은 물론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이 아이가 지금 이 주기라서 힘든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니까는 이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아이가 원래 이럴 때야. 그렇게 딱 생각해 버리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도 얼마 전에도 이제 출산한 그 아빠가 있어서 선물해 주기도 하고 추천을 해 주기도 했는데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애들 크고 나서 사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있는 정말 완급이 계속 있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애도 막 자기도 막 이제 막 걷고 싶은데 뭐 안 되고 막 뭐 말하고 싶은데 표현 안 되고 막 그런 시기에 엄마도 같이 힘들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아마도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어떤 고통의 시기 한 두세 번만 잘 견디면 사실 그 다음에는 조금 힘든 시간이 와도 그래 이것도 지나가지. 요게 또 언제 지나면 조금 나아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러겠지. 이제 그런 좀 희망 같은 거 가지고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실 좀 견디기가 나은데 처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막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일어나 뭐 이제 그런 좌절 이런 거 많이 빠지니까 또 이 책이 좋은 게 그 주기별로 정해져는 있는데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두 주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얘가 이럴 때구나 싶고 또 이거랑 딱 안 맞아 떨어질 때는 내 아이가 한 주 정도 더 빨리 왔구나 혹은 한 주 정도 더 늦게 왔구나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좀 도와주는 그런 책이어서 초반에 그 한 돌 정도까지 되게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심적으로 그래서 되게 이제 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지금 신생아 정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하긴 그때는 되게 한 달 한 달의 발달 때문에 조리원 동기들끼리 막 기분 상하고 막 뭐 이러잖아요. 그래요? 막 엄마들끼리? 그렇대. 왜냐하면 저는 조리원을 가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애는 인큐베이터에 있고 그래서 조리원 동기가 없어요 전혀. 근데 되게 힘들었겠다. 아기는 거기 있고 뭐 엄마는 또 조리원에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병원 지하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애가 있고 저는 이제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3주 뒤에 나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도 뭐 남들은 뭐 애기 데리고 뭐 문화센터 가가지고 뭐 100일 아기 뭐 무슨 뭐 하게 하는데 저희 애는 그럴 수가 절대로 없는 상태였어요. 외부와의 완벽한 차단이 필요한 그런 너무 면역이 아직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렇게 미른둥이들은 생후 원령이랑 교정 원령의 그 발달을 따로 봐요. 이거 성장치랑 그래서 절대로 저는 초조함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왜냐면은 원래 태어났었어야 하는 6월 말 7월에 태어난 애들보다 지금 4달 일찍 3월 말에 태어난 애인데 그러면 3월 달에 태어난 애기들은 이미 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애는 이제 안 된다던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완전히 진짜 초조함을 안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주변에서는 그거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막 다른 집에는 벌써 목을 가누는데 뭐 우리 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벌써 기는데 걷는데 누구애는 돌잔치 때 걸었다는데 뭐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알아서 자기한테 맞는 육아법을 찾는 네, 게 그래서 정답인 것 저가 이건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아기 바이 아기다. 맞습니다. 예, 제 차례인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육아 서적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런 분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애를 키우다 보면 특히 이제 여자분들 이제 독박 육아처럼 돼버리죠. 남편은 돈 벌러 가버리고 그다음에 아기를 봐야 되고 그다음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거나 뭐 이렇게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좀 키우다 보면 입장 바꿔서 보면 되게 힘들 것 같단 말이죠. 얘가 내 말을 뭐 얘 귀엽기는 하죠. 예쁘기는 하지만 얘가 내 말을 알아듣나 또 뭐 몸이 힘들잖아요. 잠도 네. 이렇게 길게 못 자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읽을 때 이 사람도 이랬구나. 우리 선배도 다른 사람도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글 같은 걸 좀 찾아봤더니 네. 육아에 관한 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육아 시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반인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단이라는 분이 아기를 놓고 이게 뭐 이렇게 만든 제가 오늘 거기서 여기 저기 광화문 교보문고 가서 직접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 찾아보니까 네. 있는데 뭐 그냥 단순한 시에 그냥 그러나 소소하게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표지도 이게 막 전문 서점에서 인쇄한 것 같진 않아요. 직접 그린 거 엄마 아빠가 표지 그림은 네. 아빠가 그렸고 이 표지의 글씨는 엄마가 직접 썼고 와. 그래서 근데 이게 꽤 팔린 모양이 이게 2세까지 이렇게 다 나왔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거 되시면 미진 씨가 한번 좀 네. 이렇게 소소하게 적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정말 길지 않거든요. 네. 몇 개만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런지. 여기 지금 그래서 우리 원고에 네. 남은 씨께서 찍어주신 부분들이 이거 남은 씨가 제 감성입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빠의 시선에서 아빠 굉장히 감성. 네. 그런 아빠 거구나. 감성이니까 감안하고 아빠 들어주세요. 감성에서 처음 지금 하신 게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시인데 되게 약간 개그 같아요. 좀. 다 그런 것 같죠. 제목 큰 빨래는 아빠 담당. 아기가 토하면 엄마는 입부터 닦고 아빠는 이불부터 닦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네. 빨래 세탁기 담당 아닌가요? 근데 아빠가 어찌됐든 뭐 어머님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팩포. 자 다음 예. 다음. 딸이 남긴 이유식을 먹다가 바람이 빠진 아기 쌀과자를 먹다가 엄마 생각이 난다. 남을 밥을 먹던 엄마. 아 이런 참 이게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저는 이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생긴 건 산적 같지만 좀 마음이 좀 짠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한 개 몇 개만 조금만 더 네.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곧 결혼기념일이라고 신랑에게 알려주었더니 선물이라며 나에게 딸을 안겨준다. 그 딸 내가 낳았던 것 같은데 남편이라는 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 친정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네. 저 그 위에 입장 차이라는 요거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읽어주세요. 네, 이거 친정 엄마는 내 몸 축난다고 아기 많이 안지 말라 하시고 시어머니는 아기한테 좋다고 자주 안아주라고 하신다. 난 두 분이 바꿔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입장 차이. 근데 뭐 짠할 것 같아요. 다 그냥 어떤 마음인 줄 알겠으니까 그냥 뭐 그러지 않을까요? 요거 맨 마지막에 요거 있잖아요. 그냥 친정 가는 길에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딸을 가지고 있나 봐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뭐 이 시가 내 딸이 나에게 오는 발걸음은 더 가볍고 즐겁기를.이라고 나중에 그 딸이 자기한테 오는데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뭐 소소하게 있는데 그냥 이게 약간 개그는 아니지만 그냥 소소한 걸 이렇게 편하게 적어놓은 거라서 혹시 조금 육아에 찌들려셨던 분들이 있으면 찌들려도 표현이 그렇지만 좀 힘드시고 혼자서 독박육 아무리 힘들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그래서 그런 분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번 순서는 주말엔 뭐하지 코너 시간입니다. 이 주말엔 뭐하지는 육초톡에서 추천하는 주말의 할 일들인데요. 이제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함께 갈 만한 장소라든지 전시회 등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다들 한 곳씩 이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디를 추천하면 좋을까 해서 왜냐면 요즘 겨울이라서 날씨가 이제 겨울이 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내 공간 중에서 그 찜질을 할 수 있는 곳을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그 스타 네. 아이와 함께 찜질. 아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 네. 네, 찜질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제가 좀 찜질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도 많이 가시는데 좀 청결적인 부분에서도 좀 걱정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스타필드 안에 아쿠아필드라고 어디 네네. 스타필드? 하남. 예, 하남이랑 하남. 고향 다 고향도 있어요. 있어요. 네네. 네네. 이게 그런 그 스타필드 내에서 운영하는 그렇구나. 네, 찜질 스파랑 수영장이랑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가 이제 아이랑 특히 데려가기가 좋은 게 일단 목욕을 하는 공간에 욕조가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네. 하남 아쿠아필드는 가봤거든요. 맞아요. 네, 있어. 그래서 조금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도 그 엄마나 아니면 아빠가 씻을 때 문제 없이 아이를 딱 안전한 곳에 두고 씻을 수가 있고 또 좋은 거는 아이를 위한 그런 바스 용품이나 네, 맞아요. 로션이 맞아요. 다 맞아요. 있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도 되는 또 너무 고온의 찜질방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적당한 온도에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있을 수 있는 네네. 공간과 키즈 룸도 따로 있어서 맞아요. 엄마 아빠가 좀 번갈아 가면서 찜질을 할 수 네네네. 있는 아이도 재밌게 있을 수 그러면 있는 찜질방인가요? 그냥 대형 네 찜질방인데 약간 사우나. 가족 사우나? 뭐 그런 찜질방이요. 건가? 그냥 찜질방인데 음. 수영장도 이제 루프탑 쪽에 있는데 그거는 여름에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한데 맞아요. 아이랑 같이 좀 편하게 엄마 아빠도 좀 힐링할 수 있는 네, 음. 그런 공간으로 저는 겨울에 네, 추천합니다. 네, 거기 네. 야외 조격탕도 되게 괜찮아요. 네, 저희 딸도 되게 맞아요. 좋아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되게 안 가봐서 한번 가봐야겠다. 괜찮아요. 한번 네. 이렇게 데리고 저는 가면은. 찜질방 좋아하는데 다른 식구들이 그렇게 즐기지 않는 편이라 굳이 막 이렇게 못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제가 아이 데리고서라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되게 괜찮아요. 진짜. 저는 작년에 갔다 오고서 잊어먹고 아. 있었어요. 안 간 지가 좀 네, 돼가지고 그쵸. 그때만 남편이랑 그래서 왜냐면 남편이 그랬었거든요. 여자 사우나에도 애들용 바스 있어? 여기에 애들 거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엄마들 여자들 거면 이게 남자들 거에도 있나 보구나 해가지고 그때 되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챙겨놓은 네, 거 네. 보면 굉장히 잘 해놓았던 것 같아요. 네.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아예 정말 가족 그러니까 좀 아이가 있는 가족을 완전 타겟팅한 네, 네.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날씨도 추워지는데 한번 몸 좀 지지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뜨거운 거 싫어하잖아요. 아닌가? 근데 그게 이해를 막 그 뜨끈뜨끈한 찜질에 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이들은 이제 그냥 약간 뭐 모양이 그렇게 생긴 데에서 이제 미역국이나 먹으러 가는 건가요? 거기서 뭐 밥 먹고 애들용 놀이방에서 놀고 맞아. 막 밖에 나가가지고 뜨뜻한데 발 한번 담궜다가 나왔다가 뭐 그리고 또 하면서 이게 찜질방 중에서 이렇게 수증기처럼 한쪽 벽면에서 나오는 그런 오. 구름방도 있고 이게 프로젝터를 천장 쪽에 띄워서 맞아. 이런 별처럼 천장에서 볼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찜질 공간들은 좀 너무 높은 온도가 아니라서 아이도 네,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서 네, 괜찮더라고요. 네. 주말에는 몸 좀 지지러 가야 돼요. 네, 지지러 갈 날씨가 돼서 강원도는 영하였더라고요. 지금 눈 오는 곳도 있다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뭐 미진 씨나 한번 좋은 데 있으면 혹시 저는 사실 최근에는 주말에 거의 집구석에 방콕 모드여서 써가지고 특별히 추천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근데 사실 이 스타필드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그 주렁주렁이라는 그 동물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가치관 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물 학대다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위생이나 뭐 이렇게 그런 데 가둬놓고 있는 그런 거 위생에 좋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2번인가밖에 안 가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애가 동물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 갖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긴 동물이 있구나를 즐기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딸이 되게 좋아했던 거는 이제 새들이 막 있는데요. 근데 이제 새 모이를 손에 이렇게 하고 가면은 새가 날라와서 이거 에버랜드에도 있긴 한데 이렇게 와가지고 카나리안가 노란 새들이 와가지고 받아오는데 그게 약간 그런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공주가 막 노래 부르면 막 새가 오잖아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하기에 좋고 그리고 중간에 그런 간식 먹고 이렇게 노는데 거기에 또 그런 놀이기구들 있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서 미끄럼틀이랑 뭐 정글짐 같은 게 또 그럼 엄마 아빠들 맞아요. 거기서 잠깐 쉬면서 애들 거기서 막 놀고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그 건물 전체가 다 동물을 만지고 보고 놀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동물들이 조금 안쓰러울 때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애는 되게 좋아했었어서 참 묘한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네. 저는 이번에 추천할 곳은요 실내에 있는 곳을 주로 항상 찾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은둔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천드릴 장소는 창경궁 쪽에 위치한 국립어린이과학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 국립이지 않습니까? 일단 쌉니다. 싸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개관이 2017년 12월에 했으니까 맞아요. 이제 되게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장비들이 다 새 거예요. 그래서 과학관이다 보니까 1층, 2층, 3층까지 있었는데 과학에 관한 것들을 약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가면 좋겠는데 약간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가 저는 좋지 않을까. 딱 그 정도인데 뭐 성우님 애기 딱이. 어린애들이 가도 괜찮기는 해요. 2층에 보면요. 공룡 모형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것도 가야겠다. 네네. 직접 가야겠네. 움직여. 입장료도 싸고요. 그래서 공룡 같은 게 이렇게 막 움직여서 막 그 공룡 모형 이렇게 뭐 모터 같은 걸로 해서 입도 벌리고 이러니까 우리 애기는 막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귀엽다. 그래서 뭐 1층에는 뭐 이렇게 뭐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실제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쇠구슬을 2개를 떨어뜨려 보면 뭐가 빨리 떨어지느냐,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뭐 면적의 합은 이렇게 같다, 네. 뭐 이런 것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면 아까 공룡 모형이라든지 뭐 화석이라든지 뭐 그런 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자연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VR 체험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2층에 가면 이런 도는 뭐 구슬 같은 이런 뭐 태엽이라고 할까 저 톱니바퀴 같은 걸로 만든 이렇게 돌아가는 네네네네. 위치 뭔지 알 것 에너지 같아요. 따라서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주로 과학관이니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중심으로 네. 되어 있고요. 옥상은 좀 나이 어린 애들 위한 뭐 놀이공원, 키즈. 혹시 뭐 예약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않나요? 아니요, 뭐 예약 왜냐면 개관할 때 거기가 막 진짜 그 대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뭐 상설 말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전시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홈페이지에 뜨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입장할 때 인원수를 조금 제한했던 것 같기는 네네네. 해요. 그건 것 체험 같아요. 때문에. 체험하는 돼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몰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개관 지난 이제 1년 다 돼가니까 음. 처음에 그게 한 2-3달 정도는 예약이 뭐 그 몇 개월치 인원 밀려 밀려서 있고. 막 이제 그랬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적당히 와서 그 옆에 좀 날씨가 뭐 따뜻하다면 그 창경궁도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거기 너무 한 번 좋다. 정도는 가시면 좋다. 좋지 네.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네. 이번 코너는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6초톡의 추천템 시간. 어떤 추천 아이템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저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꼭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만 항상 저는 먹거리에 좀 최적화된 사람으로서 요리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으로 제가 아이들 우리 아기가 지난주에 뭐 제가 막 이마트에서 뭘 하나 산 거를 고기를 줬더니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혹시 제 페이스북 전 봤습니다. 애기가 좋은 먹고 것 있는, 같아요. 네. 먹방. 먹방 봤는데 그래서 뭐 이마트몰에서 파는 저 미터스라는 브랜드의 그런 삼양 불고기라는 게 있어요. 삼양이 되게 웃기잖아요. 삼양 라면도 아니고. 그래서 불고기가 유명한 지역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양 있고 광양 있고 언양이 있거든요. 다 언양 양이네. 그래서 삼양이에요.
리액션 어머나. 좋으십니다. 아니, 진짜 아. 놀랐어. 뭐지 삼양은 뭐지? 라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 삼양에서 나온 불고기 식품인가? 오늘 삼양은 새로운 지명이 갔다니까 어. 요거 세 개를 삼양이었구나. 어머 웬일이야. 한양, 언양, 광양입니다. 아, 알쓸 신작 같이 이런.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뭐 불고기가 동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부산 출신이라 음. 주위에 보면 언양이라고 있어요. 되게 네네. 유명하거든요. 언양 불고기가. 그렇죠. 그리고 언양 불고기는 원래 숯불에 이렇게 석쇠에다가 이렇게 막 소고기를 부침개처럼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불고기가 또 패킹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은 좀 소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양념에 재워가지고 약간 좀 자박하게 먹는. 아. 예. 그리고 한양은 우리가 널리 제일 알려진 소불고기 그냥 우리가 프라이팬 같은데 이렇게 당면 버섯 넣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네네네네. 예. 그렇게 뭐 윤식당에 나오는 어떤 나오는 불고기 같은 그런 건데 그렇게 냉동으로 이렇게 패키지가 돼가지고 아. 이 이마트몰에서 파는데 이게 가성비가 좀 이게 높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그래서 냉장고에 재워놨다가 네. 이렇게 녹여서 먹었는데 제가 요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보면은 누린내가 안 나요. 오. 식당집 아들. 푸드 채널 PD. 예. 그래서 저기 애 봤더니 누린내가 안 나서 그냥 저는 이거 하고 애기가 또 너무 잘 먹어서 이제 밥 같은 거 특히 네네. 한양식 불고기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사놔야겠다. 예, 그래서 그냥 좀 편하고 비추각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되게 지금 말씀하신 그 이마트몰에서 주문하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저 영감을 받아서 저는 이제 다른 브랜드지만 저 네. 불고기 종류를 쟁여놓으면서 더불어서 꼭 쟁여놓는 게 똑같이 이마트몰에서 시키는 가자미 커틀렛이라는 게 있어요. 가자미? 가자미. 네, 가자미살을 생선을 다 발라서 그냥 진공 포장된 건 되게 여러 상표에서 나오는데 살짝 튀김옷 같은 걸 입혀서 이렇게 곧재로 딱 한 5분 정도만 지져주면 구운 거보다 조금 더 살짝 튀긴 느낌 나면서 아이들 먹기에 너무 좋은. 그러니까 저거 우연히 발견을 하고 시켰는데 정말 아이가 자기 2개씩 먹겠다고 그러는. 그래서 그냥 생선 구워주는 것보다 좀 더 아이 반응 호응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포장도 소포장 하나씩 딱딱 소포장 돼 있고 그래서 되게 불고기와 더불어서 그 가자미 커틀렛을 항상 냉장고에 쟁여놓고 번갈아서 먹이고 있어요. 성원 씨도 불고기를 이렇게 사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근데 저는 그 삼양 브랜드는 아니고 다른 브랜드에서 언양 불고기를 사서 언양 불고기와 이 가자미 커틀렛을 항상 냉동실에 이렇게 착착착. 아니 이렇게 사놓으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거에서 못 벗어났나 봐요. 옛날에 제가 그 책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베이비 불고기란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끓여낸 육수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냉동시켜 놓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안 하면서 집에서 그냥 애 김밥을 싸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 김밥 있잖아요. 아, 이렇게 그냥 뭐 풀문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제가 그냥. 아니, 이거 다 밥에다가 만드시는 이렇게 거죠? 해가지고 한 번은 하나는 단무지, 하나는 햄, 하나는 멸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대단하시다. 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가지고 넣어놓으면 되게 편한데 저한테 항상 프로세스가 만들어서 넣어놔야 된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템들이 많구나.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많다. 요즘 뭐 피코크 같은 거 좋은 거 반 요리 제품도 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애 오기 전에 그런 걸로 저는 밥을 먹고 애 거를 밥을 안 치고 막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니까 같이 먹으면 되는 건데 아직 제가 그거에서 못 벗어났었나 봐요. 그래, 이제 아이가 좀 네. 한 살 한 살 크니까 저도 뭐 아기 때는 음. 뭐 진짜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뭐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고 맛있는 게 많은데 제가 약간 그 과도기 있어요.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된다. 약간 반조리 식품 정도 돼 있는 거를 사야 된다. 그 과도기에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아니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직 좀 뭔가 늘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쟁여놨던 메뉴를 뭔가 사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을 뿐더러 그래서 일단 삼양불고기부터. 뭐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저는 재워놓고 이제 민수가 잘 먹으니까 계속 그렇게 이용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오늘 아정님 처음 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초반에 긴장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그런 육아에 대한 토크는 언제나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진짜 나지 않고 그리고 재밌게 또 선배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은 아이템도
얻고 정보도 얻고 그래서 되게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많은 이 육아템에 대한 정보를 항상 얻고 있지만 오늘은 특히나 이게 되게 이렇게 띵한 것처럼 사면 되는구나를 되게 크게 느껴서 아주 오늘부터 좀 더 몸이 편안해질 수 있기를 맛있는 식사, 즐거운 식사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육초톡 또한 협찬이나 사업 제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나 광고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육초톡 중고 영어 도서 전문점 북판과 함께합니다.